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사고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.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철학의 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. 정말로 막을 수 없는 사고였는지 홍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 기자.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좀 더 배치되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몰매를 맞았죠.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이 137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예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네,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이 30명에서 90명 정도가 동원됐습니다. 예. 이번엔 사고 당일 하루에만 137명이 배치돼서 예년보다 많긴 했는데요. 주로 음주 사고나 폭행, 마약 같은 이 범죄 예방과 단속에 집중했습니다. 자, 숫자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군요. 지자체나 경찰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? 네, 2005년 경북 상주 콘서트장에서 11명이 압사한 뒤 이 안전 매뉴얼이 생겼습니다. 또 2013년엔 재난안전법에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졌는데요. 이 최대 관람객이 1,000명 이상이거나 불꽃놀이처럼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가 대상입니다. 예. 문제는 이 헬로윈은 행사 주체가 없어서 적용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. 이 때문에 지자체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. 주최측이 없는 그런 행사는 당연히 몰릴 수 있는 인원 수요를 예측하고 이 인원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또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도위원은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꼼꼼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예, 바로 그 점이군요.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.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네, 미국은 이 기본 안전 매뉴얼에 압사 사고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. 이 특정 규모 이상인 행사에선 군중 밀도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 대피할 수 있는 출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. 자, 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례가 있긴 하죠. 네, 홍콩의 이 랑콰이펑이라고 이태원 같은 거리가 있는데요. 예. 이 1993년 새해 맞이 때 이 좁고 긴 골목에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21명이 깔려 숨졌습니다. 그 뒤로 안전 통제가 강화되는데요. 이 헬로윈처럼 인파가 몰릴 땐 경찰이 주변 도로 곳곳을 단계별로 막고 이 보행자는 일방 통행으로 통제합니다. 예.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일방 통행만 이뤄졌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고 나기 수시간 전에 이미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. 예, 맞습니다. 이 사고가 났던 골목의 2시간 전쯤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. 예. 네, 이 한 여성이 구호를 외치며 손짓을 하자 이 정체가 잠시 풀리면서 끼어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시민의식이 빛을 발한 건데요. 또 사고 현장에선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조에 참여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꼭 사고가 나야지 교훈을 얻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말밖에 할 말이 없군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